안녕하세요. 위아글로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디선가 너 사주에 이런 게 있대 라는 말을 듣고 괜히 마음이 철렁했던 경험이요. 아니면 반대로 사주 그거 다 미신 아니야 하고 넘겨버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그 두 가지 마음, 둘 다에게 드리는 이야기예요. 사주는 무서운 예언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흘려버릴 이야기도 아니거든요. 사주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어예요. 별자리 12개로 성격을 나누듯이 사주는 태어난 순간에 8글자로 나라는 사람의 결을 읽어내는 방식이랍니다. 이 영상 하나로 사주팔자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 8글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게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정하게 풀어드릴게요. 한자도 나오고 낯선 말도 나오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씩 아주 천천히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다룰 순서는 이래요. 먼저 사주팔자가 뭔지, 그 다음 오행 5기운, 그 다음 십성이라는 관계의 지도, 그 다음 사주는 고정이고 운세는 흐른다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엔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과 삶에 쓰는 법까지요.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은 재미와 위로를 위한 콘텐츠예요. 사주가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결정해주지 않아요. 중요한 결정은 언제나 여러분 마음의 소리가 먼저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이름부터 풀어볼게요. 사주팔자라는 말 참 무겁게 들리죠. 점집, 빨간 글씨, 알 수 없는 한자. 그런 이미지 때문에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여기기 쉬워요. 그런데 뜻을 풀어보면 의외로 아주 간단하고 심지어 다정합니다. 사주는 4개의 기둥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태어난 해, 달, 날, 그리고 시각. 이 4가지 시간이 각각 하나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기둥 4개가 있어야 튼튼하게 서듯이 한 사람의 성향과 삶의 흐름도 이 4개의 시간 위에 세워진다고 옛사람들은 본 거죠. 그럼 팔자는 뭘까요? 팔자는 8글자라는 뜻이에요. 기둥이 4개인데 왜 8글자냐면 각 기둥이 위아래로 딱 2글자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4기둥 곱하기 2글자, 그래서 8글자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팔자가 좋다 팔자가 세다 할 때 그 팔자가 바로 이 8글자를 말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사주팔자는 여러분이 태어난 바로 그 순간을 8글자로 옮겨 적은 나만의 설계도예요. 미래를 미리 정해두는 명령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도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본다는 건 사실 미래를 점치는 일이라기보다 나를 이해하는 아주 오래된 언어를 한자 한자 읽어보는 일에 더 가까워요. 그럼 왜 하필 4개의 기둥일까요? 사람 한 명의 삶을 태어난 해 하나만으로 혹은 태어난 날 하나만으로 설명하기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옛사람들은 시간을 4겹으로 겹쳐봤어요. 첫 번째 기둥, 연주는 태어난 해를 담아요. 나무로 치면 땅속 깊이 내린 뿌리예요. 내가 어떤 집안,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태어났는지를 비춰주는 자리죠. 어린 시절의 나, 그리고 물려받은 밑바탕이 여기에 담겨요. 두 번째 기둥, 월주는 태어난 달을 담아요. 나무의 줄기에 해당해요. 부모님과의 관계, 내가 자라난 환경, 그리고 사회 속에서 일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비춰주죠. 계절의 기운을 품고 있어서 사주에서 특히 중요하게 보는 기둥이기도 해요. 세 번째 기둥, 일주는 태어난 날을 담고 있고 사주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둥이에요. 나무로 치면 눈에 보이는 몸통과 꽃, 그러니까 바로 나 자신이에요. 이 기둥의 윗글자를 일간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나를 대표하는 딱 한 글자예요. 사주 전체를 이 일간을 중심에 놓고 읽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의 아랫글자는 흔히 배우자,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짝의 자리로 봐요. 나와 내 곁에 사람이 한 기둥 안에 나란히 앉아 있다니 어쩐지 다정한 구조죠. 네 번째 기둥, 시주는 태어난 시각을 담아요. 나무가 맺는 열매와 씨앗에 해당하고요. 자녀나 후배처럼 나에게서 이어지는 것들, 말년의 모습,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비춰줘요. 이 네 기둥을 나란히 놓고 읽으면 마치 한 사람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짧게 훑어보는 느낌이 든답니다. 뿌리, 줄기, 몸통과 꽃, 그리고 열매. 이게 바로 사주팔자의 첫 번째 큰 그림이에요. 여기서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31살 직장인 지현 씨는 요즘 이직을 고민 중이었어요. 나는 왜 안정보다 새로운 걸 자꾸 버리고 싶지 스스로도 궁금했대요. 사주를 뽑아보니 지현 씨는 자기 주장이 뚜렷한 일간에 새 일을 벌이는 기운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결과지는 당신은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동력으로 삼는 사람이라고 짚어줬고요. 정답을 정해준 게 아니라 지현 씨가 어렴풋이 느끼던 자신을 또렷한 언어로 비춰준 거예요. 지현 씨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내 성향이구나 하며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해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26살 서준 씨는 태어난 시각을 몰라 오래 망설였어요. 시를 모르면 볼 수도 없다던데 하고요. 그런데 연월길 새 기둥만 뽑아봐도 서준 씨의 차분하고 꾸준한 결이 또렷하게 드러났어요. 느린 게 아니라 깊게 가는 사람이라는 풀이에 서준 씨는 그동안 자책하던 마음을 조금 내려놓았대요. 시주는 나중에 어머니께 여쭤 저녁 무렵이라는 걸 알게 되어 천천히 채워 넣었고요. 40세 은영 씨는 올해 몸담은 일을 정리하고 새 길을 그리던 참이었어요. 은영 씨의 사주에서 월주와 시주를 함께 보니 사람을 돌보고 이끄는 기운이 은은히 흐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의 경험을 나누는 자리가 잘 맞겠다는 풀이는 은영 씨가 막연히 꿈꾸던 방향에 조용히 확신을 더해줬어요. 세 사람의 이야기에서 보이듯 사주는 여러분을 어떤 틀에 가두는 언어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던 자신을 조금 더 또렷한 말로 되비춰주는 거울에 가깝답니다. 그럼 이 8글자 아무 글자나 오는 걸까요? 아니에요. 정해진 두 종류의 글자 안에서만 뽑혀 나와요. 하나는 천간이에요. 하늘의 기운을 나타내는 10개의 글자로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10글자가 있고 각 기둥의 윗글자를 맡아요. 나무, 불, 흙, 쇠, 물 같은 하늘의 기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하나는 지지예요. 땅의 기운을 나타내는 12개의 글자로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이유, 술, 해 이 12글자가 각 기둥의 아랫글자를 맡고요. 사실 이 12글자가 바로 우리가 다 아는 12띠예요. 쥐띠, 소띠, 호랑이띠 할 때 그 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지지 하나쯤은 알고 계신 셈이죠. 이 하늘의 기운 10개와 땅의 기운 12개가 서로 짝을 지어 돌아가면서 이 세상 모든 날짜에 이름을 붙여왔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짝이 여러분이 태어난 순간에도 딱 맞물려 있는 거고요. 8글자가 다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마음에 콕 담아둘 글자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일간, 태어난 날의 윗글자예요. 왜 이 한 글자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사주를 읽는다는 건 결국 나를 기준으로 나머지 7글자와의 관계를 살피는 일이거든요. 나머지 글자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오직 나, 즉 일간이 누구인지가 정해져야 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간은 사주라는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기준점이에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은의 일간이 뭐구나 이 한 가지만 기억해도 큰 힌트가 됩니다. 그럼 내 생년월일시로 어떻게 이 8글자를 알아낼까요? 그 변환을 도와주는 표가 바로 만세력이에요. 만세력은 쉽게 말해 태어난 날짜와 시각을 사주 글자로 바꿔주는 커다란 달력표예요. 양력과 음력, 절기,
시간의 경계까지 따져야 해서 계산이 은근히 까다로워요. 예전에는 두꺼운 만세력 책을 한 장 한 장 손으로 넘기며 찾아야 했지만 지금은 검증된 만세력을 그대로 담은 프로그램이 생년월일시만 넣으면 8글자를 즉시 정확하게 계산해줘요. 여기서 많은 분이 살짝 멈칫하실 거예요. 생년월일은 아는데 태어난 시각은 잘 몰라요. 정말 많이 듣는 고민이에요. 그럴 때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연, 월, 일세 기둥만으로도 성향과 흐름은 충분히 풍부하게 읽을 수 있거든요. 시주는 내 기둥 중 하나일 뿐, 그게 없다고 사주 전체를 못 보는 건 절대 아니에요. 시각이 흐릿하다면 가족의 기억을 실마리로 삼아보시고요. 정 모르겠다면 시주를 비워둔 채 먼저 보고 나중에 알게 되면 그때 채워도 충분해요. 자, 이제 사주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 오행으로 넘어가 볼게요. 8글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5가지 기운의 조합이라는 걸 알게 돼요. 바로 목, 화, 토, 금, 수, 나무, 불, 흙, 쇠, 물이에요. 이 5기운이 내 안에서 어떤 비율로 섞여 있는지가 나의 본성을 만든다고 옛사람들은 봤어요. 미리 하나만 안심시켜 드릴게요. 오행은 여러분을 5개의 상자 중 하나에 가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안에는 5기운이 전부 들어있어요. 다만 그 크기가 저마다 다를 뿐이에요. 어떤 기운은 목소리가 크고 어떤 기운은 조용히 뒤에서 나를 받쳐줘요. 그 크고 작은 무늬가 모여서 세상에 하나뿐인 내가 되는 거죠. 그럼 5기운을 하나씩 만나볼게요. 먼저 목, 나무의 기운이에요. 이른 봄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의 힘이죠. 목이 넉넉한 사람은 일단 시작해보자는 말을 자주 해요.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배움, 새로운 관계 앞에서 눈이 반짝이는 사람이에요. 강점은 추진력과 기획력, 곧고 정직해서 주변이 믿고 따라와요. 다만 너무 빨리 잘하려다 조급해지기 쉽고 한번 세운 방향을 좀처럼 못 굽히기도 해요. 기획, 교육, 창업처럼 성장이 눈에 보이는 일이 잘 맞아요. 2번째, 화, 불의 기운이에요. 한여름 정오의 햇살처럼 밝고 뜨거워요. 화가 넉넉한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데우는 사람이에요. 웃음도 크고 감동도 크고 표현을 아끼지 않죠. 강점은 표현력과 친화력이에요. 다만 활활 타오른 만큼 금세 사그라들 수 있고 감정이 앞서 욱하거나 방전되기 쉬워요. 소통, 발표, 사람을 만나는 일이 잘 맞아요. 3번째, 토, 흙의 기운이에요. 만물을 받아안고 뿌리내리게 하는 힘이에요. 토가 넉넉한 사람은 주변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에요. 급하게 판단하기보다 한 발 물러서서 두루 살피죠. 강점은 안정감과 포용력, 신뢰를 주고 오래가는 관계를 만들어요. 다만 변화 앞에서 발이 무거울 수 있고 다 품으려다 정작 자기 마음은 뒤로 밀어두기도 해요. 운영, 관리, 상담, 돌봄처럼 신뢰가 미천이 되는 일이 잘 맞아요. 4번째, 금, 쇠의 기운이에요. 염은 곡식을 거두고 불필요한 걸 걷어내는 가을의 기운이죠. 금이 넉넉한 사람은 어수선한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사람이에요. 약속과 원칙을 소중히 여기고요. 강점은 결단력과 원칙, 복잡한 걸 명료하게 정리하는 힘이 있어요. 다만 기준이 높아 자신과 남에게 엄격해질 수 있고 완고해 보이거나 차갑게 비칠 때도 있어요. 분석, 재무, 법과 규정,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 잘 맞아요. 5번째, 수, 물의 기운이에요. 낮은 곳으로 흐르며 모든 걸 적시는 겨울과 물의 기운이죠. 수가 넉넉한 사람은 상황을 빠르게 읽고 한 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강점은 통찰과 융통성, 위기 앞에서도 침착하게 길을 찾아내요. 다만 속을 잘 안 보여줘서 오해를 살 수 있고 생각이 깊어지다 실행이 늦어지기도 해요. 연구, 기획, 상담,
콘텐츠처럼 통찰이 힘이 되는 일이 잘 맞아요. 자, 어떠셨나요? 5중에 직원 딱 나인데 싶은 기운이 있으셨나요? 그게 아마 여러분 안에서 목소리가 큰 기운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넉넉함과 부족함, 어느 쪽도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넉넉한 기운은 애쓰지 않아도 자연히 나오는 타고난 강점이고, 부족한 기운은 앞으로 다정하게 채워가면 되는 성장 포인트예요. 실제 사례를 하나 볼게요. 32살 수아 씨는 화 기운이 유난히 많고 수 기운이 거의 없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밝게 빛나고 아이디어도 반짝였지만 늘 결정을 서두르고 금방 지친다는 고민이 있었죠. 오행분포를 보고 나서 수아 씨는 자기를 탓하는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이런 결을 타고났구나. 그러곤 밤에 잠깐 멈춰 생각을 적어두는 습관을 만들었어요. 부족했던 수 기운을 다정하게 채워준 거예요. 몇 주 뒤 수아 씨는 여전히 열정은 그대로인데 이제 한 박자 쉬고 결정하게 됐다며 웃었답니다. 또 다른 사례로 26살 민준 씨는 토 기운이 넉넉해서 누구에게나 듬직하고 편안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다들 좋다는데 나는 왜 제자리 같지라며 답답해했죠. 살펴보니 앞으로 뻗어나가는 목 기운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민준 씨는 거창한 결심 대신 아주 작은 목표부터 시작했어요. 아침 산책, 초록 화분 하나, 그리고 이번 달엔 이것 하나는 꼭 해본다우는 작은 다짐이요. 안정이라는 든든한 뿌리 위에 성장이라는 새순이 돋으니 민준 씨는 비로소 자기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두 사람의 이야기에서 보이듯 오행은 나를 바꾸라고 다그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이해하고 넉넉한 기운은 아껴 쓰고 부족한 기운은 살살 채우도록 도와주는 다정한 언어랍니다. 이 5 기운은 또 서로 관계를 맺어요. 상생이라는 흐름은 서로 돕는 관계예요. 나무는 불을 지피고 불은 재가 되어 흙을 만들고 흙은 쇠를 품고 쇠는 물을 머금고 물은 다시 나무를 키워요. 마치 릴레이처럼 앞의 기운이 다음 기운에게 힘을 건네주는 거예요. 반대로 상극이라는 흐름은 서로 눌러 균형을 잡는 관계예요. 물은 불을 다독이고 불은 쇠를 녹여 다듬고 쇠는 나무를 정돈하고 나무는 흙을 붙잡고 흙은 물을 담아두죠. 상극이라는 말이 조금 세게 들리지만 사실은 지나침을 다잡아주는 브레이크예요. 서로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과함을 부드럽게 잡아주며 함께 나아가는 관계인 거예요. 오행이 5가지 큰 재료였다면 십성은 그 재료를 내가 어떻게 쓰느냐를 보여주는 지도예요. 같은 나무 기운이라도 어떤 사람은 그걸로 남을 이끌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배우고 성장하죠. 재료가 같아도 쓰임이 다른 거예요. 이 쓰는 방식을 사주에서는 십성이라고 불러요. 10가지나 되지만 성격이 비슷한 것끼리 5쌍으로 묶으면 훨씬 쉬워져요. 첫째, 비겁. 나는 나야 라고 말하는 힘이에요. 자립심, 경쟁심, 함께 뛰는 동료애가 여기서 나와요. 이 힘이 진한 사람은 주관이 또렷하고 추진력이 좋아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밀고 나가요. 다만 너무 진하면 고집으로 비칠 수 있어요. 창업이나 프리랜서, 팀을 이끄는 자리에서 이 힘이 가장 환하게 빛나요. 둘째, 식상. 내 안의 것을 밖으로 꺼내는 힘이에요. 말솜씨, 손재주, 창의력이 여기 담겨요. 이 힘이 진한 사람은 아이디어가 샘솟고 말과 글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콘텐츠, 디자인, 강의, 상담처럼 내 안의 것을 세상에 내놓는 일에서 물 만난 듯 흘러가요. 셋째, 재성. 세상을 다루는 힘이에요. 돈, 현실 감각, 실속을 챙기는 눈썰미가 여기서 와요. 이 힘이 진한 사람은 기회를 실제 성과로 잘 연결하고 숫자에 밝아요. 사업, 영업, 투자처럼 현실을 움직여 결과를 만드는 일이 잘 맞아요. 넷째, 관성. 나를 다잡는 힘이에요.
책임감, 자기관리, 명예가 여기 담겨요. 이 힘이 진한 사람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맡은 일을 야무지게 마무리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조직 관리나 전문직처럼 책임을 지고 지켜내는 일에서 든든한 기둥이 되어줘요. 다섯째, 인성. 나를 채우는 힘이에요. 배우고 받아들이고 깊이 생각하는 태도가 여기 있어요. 이 힘이 진한 사람은 학습력이 좋고 생각이 깊고 사람을 품고 돌보는 따뜻함도 넉넉해요. 교육, 연구, 돌봄처럼 배우고 지키고 돌보는 일에서 마르지 않는 우물처럼 나를 채워줘요. 여기서 꼭 기억해 주세요. 어떤 힘이 강하다고 좋고 약하다고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그저 색깔이 다른 것뿐이에요. 실제 사례를 볼게요. 31살 예린 씨는 식상이 아주 진하고 관성이 옅은 분이었어요. 아이디어가 넘치고 사람들 앞에서 반짝이지만 규칙적인 조직 생활은 늘 답답했대요. 예전 같으면 나는 왜 이렇게 끈기가 없지 자책했을 텐데 자기 지도를 알고 나니 달라졌어요. 표현하는 재능을 살려 콘텐츠 일로 방향을 틀고 부족한 관성은 작은 마감 습관으로 조금씩 채웠지요. 약점을 미워하는 대신 배치를 바꾼 거예요. 46살 경호 씨는 관성과 재성이 진하고 식상이 옅은 분이었어요. 오랜 시간 조직에서 성실하게 자리를 지켜온 믿음직한 분이었는데 마음 한구석엔 내 이야기를 좀 더 표현하며 살고 싶다는 아쉬움이 있었대요. 자기 지도를 보고 나서 그는 생각을 바꿨어요. 진한 관성과 재성으로 쌓아온 실력을 저녁마다 짧은 글로 조금씩 풀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화려하진 않아도 담백하고 진솔한 그 글에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을 열었지요. 옅은 힘은 없애야 할 흠이 아니라 진한 힘과 함께 천천히 데려가면 되는 동행이에요. 이 5 힘이 내 사주 안에서 어떤 비율로 있느냐에 따라 내가 어떤 재능을 타고났고 어떤 관계에서 편안한지가 드러나요. 재미있게도 이 지도는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관성이 진한 사람에게는 약속을 지키는 게 숨쉬듯 당연하지만 관성이 옅은 사람에게는 그게 매번 힘을 내야 하는 일이에요. 그 차이를 알면 서운함이 이해로 바뀌어요. 상대가 무성의한 게 아니라 그저 그 힘의 색이 나와 다를 뿐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8글자, 이걸 원국이라고 불러요. 원국은 여러분이라는 집의 설계도예요. 방의 개수, 창의 방향, 기둥의 재질, 이건 평생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궁금하시죠? 왜 어떤 해는 유난히 술술 풀리고 어떤 해는 이상하게 발목이 잡힐까요? 집은 그대로인데 그 집 위로 계절과 날씨가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같은 집이라도 봄볕이 드는 날과 장맛비가 쏟아지는 날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지나가는 날씨가 바로 운세예요. 운세는 3개의 층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대운. 10년마다 바뀌는 큰 계절이에요. 인생의 여름을 지나는지 겨울을 지나는지 같은 큰 그림이죠. 두 번째, 세운. 그 계절 안에서 부는 올 한 해의 날씨예요. 세 번째, 오늘의 운이 그 위에 얹힌 하루의 결이고요. 여기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좋은 시기와 조심할 시기, 둘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시기는 씨를 뿌리고 꽃을 피우는 계절이라 밀어붙이기 좋은 때고요. 조심할 시기는 거두고 쉬고 안으로 채우는 계절이라 무리하지 않고 준비하기 좋은 때예요. 자동차로 치면 좋은 시기는 가속 페달이고 조심할 시기는 브레이크예요. 페달만 밟으면 사고가 나고 브레이크만 밟으면 앞으로 못 나가죠. 운전을 잘한다는 건 언제 밟고 언제 늦출지를 아는 거예요.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34살 준서님은 지금 다니는 회사가 답답해 당장 옮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올해 세운을 보니 잔으로 여무는 해겼죠.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반년 동안 실력과 포트폴리오를 다졌어요. 흐름이 열리는 이듬해 봄, 준서님은 훨씬 좋은 조건으로 원하던 곳에 안착했어요. 겨울을 준비의 계절로 쓴 거예요.
27살 민재님은 대운이 막봄으로 바뀐 시기였어요. 지금은 씨 뿌릴 때라는 걸 알고 미뤄뒀던 공부와 새 인연에 용기를 냈어요. 흐름을 등에 업으니 도전이 덜 무서웠대요. 42살 은주님은 그해 새운이 거두고 돌보는 가을띠였어요. 새 사업을 크게 벌이기보다 그동안 쌓은 인연과 건강을 챙기는데 마음을 썼죠. 무리해서 일을 늘리지 않은 덕분에 다음 봄 대운이 왔을 때 지치지 않은 몸과 든든한 사람들과 함께 새 걸음을 뗄 수 있었어요. 38살 세영님은 새해 초에 노래는 조심하래라는 말을 듣고 몇 주 동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그 말을 정비의 해로 바꿔 읽기로 했죠. 큰 투자나 무리한 확장 대신 미뤄둔 건강검진을 받고 오래 소홀했던 가족과 시간을 보냈어요. 무언가 나쁜 일이 터진 게 아니라 그저 속도를 늦춘 덕분에 놓치고 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온 한 해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요. 운이 가라앉는 시기를 두고 내가 뭘 잘못해서 벌 받는 걸까 하고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사주에서 힘든 시기는 벌이 아니라 계절이에요. 자연에 겨울이 있는 건 나무를 미워해서가 아니잖아요. 겨울은 나무가 잎을 내려놓고 뿌리로 힘을 모으고 다음 봄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겨울이 아무리 길어 보여도 겨울이 계속되기만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계절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 오시면서 마음속에 물음표가 몇 개 떠오르셨을 텐데요. 사주를 처음 만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을 모아 짧게 답해 드릴게요. 먼저, 사주 정말 믿어도 되나요? 미신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주는 믿고 안 믿고의 대상이라기보다 나를 이해하는 하나의 언어예요. 별자리나 성격 유형 검사처럼요. 미래를 콕 집어 맞히는 예언두로 대하면 실망하기 쉽지만 나를 이해하는 참고지도로 대하면 훨씬 다정하게 쓸 수 있어요. 사주랑 MBTI는 뭐가 다른가요? 둘 다 나를 이해하는 언어라는 점에서 닮았어요. MBTI가 지금의 나를 찍은 사진이라면 사주는 타고난 나와 지나가는 계절을 함께 보는 지도에 가까워요.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창문인 거예요. 안 좋은 운세가 나오면 어떡하죠? 무서워요. 이 마음 정말 잘 알아요. 그런데 사주에서 조심할 시기는 나쁜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이맘때는 조금 천천히 몸과 마음을 아껴가자는 다정한 신호에 가까워요. 날씨 예보로 비 소식을 들으면 우산을 챙기지 하루를 포기하진 않잖아요. 사주도 똑같아요. 쌍둥이는 사주가 똑같지 않나요? 거의 같은 시각에 태어난 쌍둥이는 8글자가 매우 비슷해요. 하지만 사람은 사주만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자라온 환경, 만난 사람, 스스로의 선택이 저마다 다른 삶을 빚어내요. 같은 씨앗도 어떤 흙과 햇빛을 만나느냐에 따라 다른 나무가 되듯이요. 마지막으로 얼마나 자주 보면 좋을까요? 정답은 없지만 마음이 흔들릴 때나 큰 결정을 앞뒀을 때 한 번씩 들여다보는 정도가 건강해요. 매일 운세에 끌려다니기보다는 오늘 나에게 어울리는 기운은 뭘까 하고 가볍게 참고하는 리듬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삶에 써먹으면 좋을지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부족한 기운을 다정하게 채워주세요. 거창한 부적이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이면 충분해요. 목이 부족하면 초록을 가까이 두고 작은 목표를 하나씩 이뤄보고요. 화가 부족하면 사람을 만나 웃고 마음을 표현해보고, 토가 부족하면 규칙적인 식사와 잠으로 마음의 뿌리를 내려보고, 금이 부족하면 서랍이나 일정을 깔끔히 정리해보고, 수가 부족하면 밤에 잠깐 멈춰 생각을 적어보는 거예요. 이건 미신이 아니라 내게 모자란 결을 의식적으로 챙기는 다정한 루틴이에요. 둘째, 사주에 좋은 질문을 던져주세요. 나 언제 성공해요? 같은 질문보다 지금 내가 어떤 강점을 더 살리면 좋을까요? 같은 질문이 훨씬 다정한 답을 가져다줘요. 사주는 정답을 정해주는 표가 아니라 나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참고 지도거든요. 셋째, 겁먹지 마세요.
사주가 어떤 말을 하든 그 계절을 걸어가는 사람은 결국 여러분 자신이에요. 흐름은 방향을 알려줄 뿐 걸음을 대신 걸어주지 않아요. 좋은 해엔 감사히 힘을 내고 조심할 해엔 나를 더 아끼면 됩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사주의 전부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주가 뭔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하는 첫걸음은 되셨을 거예요. 8글자, 오행, 십성, 그리고 대운과 세운. 이 4가지 이름만 기억해 두셔도 앞으로 어디서 사주 이야기를 들어도 훨씬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사주와 그 사람의 인연은 어떨까 궁금해지셨다면 위아온의 월화에서 두 분의 생년월일씨만 넣으면 검증된 만세력으로 인연의 깊이와 궁합을 다정하게 풀어드려요. 설치도 가입도 필요 없이 무료로 시작할 수 있고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일간, 오행, 십성 같은 개념이 궁합에서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어요. 설명칸에 링크 남겨둘게요. 오늘 영상이 사주라는 오래된 언어와 조금 더 편안하게 친해지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살짝 스치듯 지나간 궁합과 연애운 이야기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